자, 이제 416페이지 예산의 종류 한번 들어가 보는데, 이게 이제 장부들이 이렇게 나눠지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우리 이제 예산의 종류 그래갖고 예산을 제출할 때 이게 보면은요, 여기에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돼요. 이게 이제 회계라는 개념이 있고요. 회계. 그리고 기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살짝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걸로, 분류되어 있는 걸로 좀 이제 확인을 하시면 됩니다. 이것이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말이에요. 회계다 그랬을 때에는 얘는 이제 뭐냐면은 이건 실제 우리가 뭐 2020년도 예산이 얼마다 뭐 이렇게 나왔던 거 기억하세요? 작년에 517조 원래 그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추경하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550조대로 늘어났다든가 이렇게 늘어났는데, 그 전에 517조 7천억 원인가 뭐 그런 정도 수준으로 이제 됐단 말이에요. 그렇게 발표할 때 그 액수는 회계예요, 회계. 회계만 얘기한 거예요, 회계. 그리고 기금은요, 돈을 따로 쌓아놓은 거거든요. 어떤 특정한 목적에 필요가 있을 때 그 부분에 충당하려고 별도로 쌓아놓은 돈이 기금이에요. 그게 기금인데, 기금을 이만큼 이렇게 쌓아놨잖아요. 이만큼 쌓아놨을 때 그걸 가지고서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하겠다라는 것을 이것 또한 국회에다 얘기해가지고, 국회에서 이걸 가지고서 그렇게 써도 좋겠다 뭐 해주든, 아니면 이건 이렇게 따르게 좀 써라라고 하든 논의가 또 한번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던 예산 절차를 회계는 회계대로 받고, 기금들이 여러 개가 있거든요. 기금은 기금들대로 또 이제 그 절차를 다 따로 밟아야 돼요. 밟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 과정에서 얘도 들어가고 얘도 들어가지만, 이거는 정부가 아까 제출해서 국회 심의 확정받는 그 절차에는 얘가 들어가는 거고, 기금은 기금 운용 계획안을 따로 내 가지고 그걸 가지고 국회에서 심의 확정을 다 따로 받는 거예요. 별도로 나눠서 좀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회계 안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회계 안에 일반 회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일반 회계가 있고, 그 다음에 특별 회계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특별 회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가 있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는데, 일반 회계다 그랬을 적에는요, 일반 회계는 요게 기본적인 게 다 들어가 있는 게 일반 회계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건 다 일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원래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나중에 나올 거지만 먼저 기억해 보면, 예산에 대해서 단일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단일성 원칙이 있어서 예산을 짤 때는 장부 하나에다 다 몰아서 짜라. 그래야지 국회의원들이 들여다보고 통제하기가 쉽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원래. 네, 그래서 예산 단일성의 원칙이라는 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일반회계에 다 들어가야 돼요. 다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못한 겁니다. 그래서 얘도 생기고 얘도 생긴 거예요. 얘도 생기고 얘도 생겼어. 아니, 우리가 뭐 여러분들 나중에 경제생활 어떻게 하실 건지 모르겠지만은, 이게 우리 민법상으로 보면 자기가 번 돈 자기가 관리하는 겁니다, 원래. 이걸 뭐 가계 경제를 하다 보면 같이 통합해서 관리하고, 특히 여자들이 말이야, 그건 다 내가 관리한다. 남자들은 그런 관리를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막 몰아붙이면서 그걸 이제 뺏어가 왔던 이런 잘못된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이 안 돼. 왜 남자라고 돈 관리를 못하고 여자라고 돈 관리를 더 잘하고, 그런 편견이 어디 있습니까? 또 왜곡된 편견인데. 그런데 이제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가져가서 관리도 하고 그랬지만, 요즘에 젊은 세대들은 또 어떻게 하나 모르겠네. 요즘에는 좀 안 그러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법적으로는 안 그러게 돼 있어요. 각자 거는 각자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죠? 각자가 관리하는데, 어쨌건 가계경제로 한번 가볼게요. 가계경제로 가보는데, 이 가계경제에서 내가 번 돈을 갖다가요, 주거래 은행을 만들어서 내 월급이 일로 들어오고, 그 월급 들어온 걸 가지고 이런저런 생활비를 다 써. 그죠? 이런저런 생활비를 다 써. 그런 통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런 통장이 하나 있어야 되고,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이제 부수입 같은 게 좀 생기는 게 있다고 치자고요. 부수입 같은 거. 여러분들은 이제 불가능하죠. 겸직도 안 되고, 거기다가 무슨 있잖아요. 알바도 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뭐 그렇긴 한데, 마침 여러분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상가 점포 하나를 내가 인수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상가 점포에서 나오는 월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월세가 있겠죠. 월세가 있을 텐데 그 월세는 요거는 지금 내 아내가 모르는 일이야. 그래서 그거는 별도로 해가지고 다른 통장을 만들어 놨다.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특별회계. 그런 게 이제 장부를 따로 만들면 특별회계입니다. 네, 특별회계인데 이거는 이제 다른 수입원이 따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오고 나가고 할 거 아니에요. 이 통장에. 여기도 따로 별도로 들어오는 루트가 따로 있고 쓰임새가 또 별도로 있고. 그럴 때 이제 그걸 특별회계라고 이제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요거는 나 친구들 만날 때 좀 내 친구들한테 꿀리기 싫으니까 내가 이걸 굳이 마누라한테 속이고 싶어서가 아니라 생활이 빤한데 그런데 친구들 만났을 때 공무원이라고 내가 돈 안 쓰고 야 나 월급 빤하니까 니들이 내라 이거 너무 가오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내가 쓰려고 가지고 있는 통장이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따로 관리를 하면 그 특별회계일 수 있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부모님이 이제 연세가 들어서 이제 칠순잔치를 해야 되는데 칠순잔치를 할 때 이제 뭐 목돈이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또 해외 여행도 한번 보내드리고 싶고 뭐 그래. 그래가지고 형제 자매끼리 같이 야 이거 미리미리 준비하자.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 목돈 어떻게 다 구하냐 우리가. 10년 전부터 이거 모으자. 다달에 얼마씩 모으자. 해가지고 별도로 돈을 모아. 그러면은 그것은 기금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얘랑 얘가 좀 구분이 좀 애매해졌잖아요. 그죠? 구분이 애매해졌는데 이건 통상적인 모든 이제 수익과 지출을 다 넣는 거니까 얘는 뭐 이제 이해가 확 왔을 것 같고 그 중에 일부를 떼어내서 특별회계도 만들고 기금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회계는 이렇게 개념 정의가 돼 있어요. 우리나라 이제 국가재정법상으로 봤을 때 이게 어떻게 개념 정의가 돼 있냐면 특별회계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특정한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특별회계로 따로 관리할 필요가 있을 때, 그러니까 구분이 좀 있으면 좋겠는 거 정도고요. 기금은요, 아예 특정한 있잖아요. 특정한 목적에 충당할 계획으로 별도로 따로 관리하는 게 기금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법에서 나온 용어이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기억해 놓는 것도 괜찮습니다. 시험 문제 나올 때 그 법에 나온 용어대로 많이 물어보니까. 다만 근데 특별회계에다가 특정한 사업에 충당할 목적으로 특별회계를 설치했다 이런다고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사실은 여기다가 목적이란 말을 쓴다고 무슨 뭐 이 범죄입니까? 여기다 목적이란 말 쓸 수도 있죠 원래는. 그런데 법에서 얘랑 얘 구분이 약간 애매하니까 구분을 할 때 용어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얘는 특정한 사업을 할 때에 별도로 회계장부를 관리한다 정도고 얘는 아예 다른 목적, 별도의 그러니까 국가회계랑 직결되지 않는 다른 목적으로 아예 떼어놓고 있는 거 이렇게 이제 구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 거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그래야지 더 이해가 빠를 것 같아. 우리가 국가 예산을 일반회계로 다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은 특별회계로 따로 하고 있는 것이 뭐가 있죠? 특별회계로 따로 하고 있는 것이 바로 뭐가 있냐면은 앞에서 공부했던 게 있는데요. 여러분요, 책임운영기관 있죠? 책임운영기관이 전부 다 독립채산을 하진 않는데 책임운영기관 중에서 자체 수입이 있는 게 있어요. 자체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기관에 대해서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요. 이해돼요? 자체 수입이 있는 건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관리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책임운영기관 자체의 책임을 별도로 묻는 거잖아요. 기억나요? 지금 책임운영기관? 이거 원래 정부 조직인데 집행을 담당하는 어떤 기능 하나를 떼어내가지고 당신네들 이거 자율권 줄 테니까 당신네들이 독자적으로 한번 인사권도 운영해보고 가능하다면 재정권도 좀 나름 자율성을 갖고 해봐라. 해보고 책임은 당신들이 져라. 성과 책임을 당신네들이 져라. 이렇게 하는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예. 그게 바로 이제 책임운영기관이었고,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책임운영기관들이 전부 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독립채산하냐? 그러진 못하고 책임운영기관 된 데들 중에서도 자체 수입이 가능한 데들이 있어요.
그런 데들은 독립재산으로 특별회계로 장부를 따로 관리하는 거예요. 이해 왔어요? 그런 식으로 관리하고요. 또 어디가 있냐면 정부기업 있죠. 정부기업. 다른 말로는 정부부처형 공기업. 정부부처형 공기업에 해당되는 걸로 우체국, 우편, 금융, 그 다음에 양곡관리사업, 그리고 또 조달청, 조달관리사업. 이런 것들은 이게 우리가 이제 거기를 갖다가 정부부처형 공기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그런 데들은 특별회계로 별도로 관리하는 거예요. 자체 수입들이 다 있죠. 자체 수입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우편 자체 수입 들어오잖아요. 그 다음에 금융, 우체국 금융 들어오잖아요. 돈 벌잖아요. 우체국 보험 이런 거 있는 것도 알죠? 우체국 예금도 있고 그런 것들 하잖아요. 그런 사업 하죠. 그 다음에 또 양곡관리나 이런 것도 돈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게 있고 조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특별회계를 짜는 거예요. 특별회계. 왜냐하면 이런 것들을 다 보니까 일반 회계로 섞어버리면 이 개별 사업들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거를 지금 분간하기가 어렵잖아요. 지금 보니까. 맞아요? 이거를 구분하고 분간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특별회계를 따로 짜는 겁니다. 지금 이해가 돼요? 특별회계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기금. 기금은요. 어떤 게 기금이냐면 국민연금. 이런 게 기금이에요. 그 하나의 목적성이 매년 어디다 돈을 써야 된다. 이 개념이 아니잖아요. 그 개념이 아니라 노후 대비라는 목적을 따로 가지고 있죠. 국민들의 노후 대비. 그래서 연금이라는 걸 따로 떼가지고 그건 기금으로 적립을 해놔. 이렇게. 적립을 꼭 연금을 꼭 적립을 꼭 해야 된다는 것도 무조건적인 건 아닌데 우리나라는 하잖아요. 그렇게. 기금의 형태로 이렇게 쌓아놓는단 말이에요. 쌓아놓고서 그걸 운영하잖아요. 공무원 연금도 마찬가지고. 이런 게 다 기금이에요. 그리고 문화진흥기금 같은 것도 만들잖아요. 여러분들 저기 영화 보고 그러면 영화 봤을 때 그게 티켓 값이 다 저기 저 CGV로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 여러분들이 기금에다가 돈을 또 묻어놔요. 기금에다가 그런 걸로 다 들어가. 문화재 뭐 이런 거 우리 가서 보면 관람료 받잖아요. 거기에도 기금이 들어가. 문화재 관리 기금 같은 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따로 별도의 목적을 가지고 별도로 돈 적립해 놓는 거예요. 뭔 말인지 이거 다 이해가 됐죠 이제. 그겁니다 기금은. 그래서 얘는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따로 나눈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조금 더 감이 오죠. 얘랑 얘가 어떻게 다른 건지. 그러니까 얘는 일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년 해야 될 뭐 사업 같은 거긴 한데 여기다 섞으면은 얘네 책임을 독자적으로 묻기 어려워서 얘네들이 독자적으로 사업이 잘 되고 있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고 떼어놓는 게 특별회계고, 기금은 아예 또 다른, 정부가 매년 살림살이를 산다는 거하고는 또 다르게 아예 별도의 목적성을 가지고 돈을 따로 굴리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매년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것들과 관련된 이 회계는 한꺼번에 합쳐갖고 이걸 예산안 제출할 때 이걸 내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년에 예산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모르겠어요. 그죠? 정부가 편성해서 제출했을 텐데 그걸 제가 확인해 보지는 않았는데 올해보다 늘었겠지 당연히. 늘었을 텐데 600조 원은 안 넘었을 겁니다. 그랬다면 뉴스가 크게 나왔을 거야. 근데 그러진 않고 500 뭐 몇십조 될 텐데 500 몇십조짜리 예산을 올렸다 그럴 땐 이거랑 이걸 합친 거예요. 이걸 합친 거고 얘는 별개입니다. 얘는 별개로. 그래서 이건 관리 주체가 별도로 이걸 국회에다 제출해가지고 별도로 이제 심의받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거예요. 왔어요? 이제 좀 느낌이? 뭔지 알겠어요? 네.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417페이지에 일반회계는 국가 고유의 그 표 보시는 거예요. 표. 국가 고유의 일반적인 재정활동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는. 그런데 특별회계를 보니까 특정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특정 자금으로 운영하고 그래서 특정 세입으로 특정 세출을 충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하고 얘는요 별도로 돈이 수입원이 있어야 돼요. 별도로. 별도 수입원이 있으되 다만 얘네들도 돈이 좀 부족할 때가 있죠. 그러면 일반 회계에서 전입시켜주기도 해요. 전입 전출을 요렇게도 쓰기도 합니다. 그 말을. 사람이 전입 전출 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전입 전출이란 말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돈을 끌어다가 여기다 메꿔주기도 하고. 왜냐면 여기 적자 날 수도 있잖아요. 우편 사업은 적자일 것 같아요? 흑자일 것 같아요? 우편 사업이 흑자일까 설마? 돈 그거 몇백 원씩 받아갖고 그게 흑자가 나왔어? 예, 그러니까는 그런 거 적자가 나면은 그거 메꿔주는 거죠.
메꿔줘야 돼요. 연금도 해. 공무원 연금 막 빵꾸 났다고 그래가지고 막 난리잖아요. 그래서 이거 개편해야 된다고 계속 그러고 박근혜 정부 때 한번 개편했고 2016년도에 응? 그랬는데 그런 것도 빵꾸 나면 딴 데서 갖다 메꿔줘야지 어떻게 해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 갖다 메꿔주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합니다. 돈이. 예, 그러기는 하는 건데 어쨌건 특별회계가 그렇지만은 특정한 자금을 특정 세입으로 따로 충당하는 거예요. 따로. 여기서 거둔 거는 우리 거 이런 식으로 여기서 번 돈은 우리 거 이렇게 해서 따로 가는 겁니다. 기금도 특정 목적을 위해서 특정 자금을 운용하는 것인데 일정 자금을 활용해서 특정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한다. 얘도 일정 자금을 따르게 활용한다. 아까 그래서 뭐 연금이면은 국민들한테 연금을 다 걷는 거고 응? 당사자 자기 거. 영화를 봤다 아니면 문화재를 관람했다 그럴 때도 기금들을 다 내고 있는 거고 우리가. 그럼 이제 그걸 가지고서 충당해서 이걸 굴리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에 그 재원 조달 및 운용 형태 이렇게 됐을 때 일반에게는 이제 공권력에 의한 조세 수입과 무상급부 원칙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권력에 의해서 조세 수입을 가져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세금 걷어다가 주로는 이거는 세금 걷어다가 그거 갖다 필요한 데다가 무상으로 갖다가 이전해 주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주로 한다면 기금은 어떻게 되냐면 출연금, 부담금 이렇게 해서 다양한 수입원을 가지고서 기금 고유의 사업을 수행하는 거고요. 특별회계는 그 중간적 성격이 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확정 절차를 보면은 아까 앞에서 봤었던 이제 그 예산 절차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가는 게 일반회계 특별회계고 기금도 비슷하게 가는 거예요. 비슷하게 가는데 거기 보면 기금관리 주체가 운영계획안을 수립했다. 이게 예산안하고 비슷한 거죠. 운영계획안을 수립해갖고 제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할 때도 기재부 장관하고 협의 조정은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또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심의받고 의결받고 이거는 해야 됩니다. 그게 비슷해 절차가. 비슷한데 이제 명칭이나 이런 걸 따로 가는 거죠. 따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고 집행 절차. 집행 절차에서 보면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똑같이 써 있을 거예요. 합법성에 입각해서 엄격히 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산의 목적 외에 사용을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엄격히 관리하는데 이에 반해 기금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융통성이 더 커. 이거는요. 왜냐하면 이 목적에 부합한다 치면은 국회가 확정해 준 거에서도 저 다음 페이지에 나올 텐데 20% 이내 범위에서는요. 지들 맘대로 바꿔 써도 돼. 여기 회계는 안 그래요. 회계는 정해진 대로 써야 돼요. 그리고 바꿔 쓰려고 그래도 이걸 나중에 가서 이용이라는 말로 우리가 공부할 건데요. 국회에서 허락받고 바꿔 써야 돼요. 맘대로 자기네들 맘대로 막 바꿔 쓰는 건 안 돼. 그런데 기금은요. 20% 이내에선 자기들 맘대로 써도 돼요. 원래 국회가 확정해 준 거랑 다르게 써도 돼요. 그리고 기금 중에서도 금융사업과 관련된 기금들이 있거든요. 금융사업을 전개하는 거. 대출해주고 뭐 그죠? 회수하고 이런 거. 그런 건 또 30% 이내 범위에서는 맘대로 써도 돼. 융통성이 더 커요. 융통성을 많이 확보해 주는 게 기금입니다. 예,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한목적성, 원래 가지고 있던 목적에 부합한다면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자율성과 탄력성이 많이 보장된다.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수익과 지출에 연계해서 특별회계와 기금은 특정한 수익과 지출을 연계시키지만 일반회계는 이렇게 연계를 시키면 안 돼요. 그거를 갖다 뭐라 그러냐면요. 예산 통일성의 원칙이라고 해서 나중에 공부할 거예요. 또 예산 통일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특정하게 거둔 거를 특정한 목적으로만 쓰도록 안 돼 있고요. 내가 낸 세금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끔 써야 돼요. 원래 일반회계는 그렇게 쓰는 겁니다. 그렇죠? 누군가가 낸 돈은요. 조두순이 처먹이는데도 썼을 거라고. 그래요 안 그래요? 조두순이 처먹이는데도 썼을 거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낸 세금으로 조두순 밥값 줬다. 밥값 썼다. 그럼 난 세금 안 내. 내가 그 세금을 왜 내? 근데 그건 국가적으로 필요한 일이긴 하잖아요. 모든 범죄자를 다 사용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럼 범죄자도 먹이고 재우고 입히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돈을 나라가 충당해야 되는데요. 내 돈이 직접 글로, 내가 낸 세금이 글로 쓰인다. 그럼 세금을 안 내고 거부하고 조세 저항하고 이럴 그 상황들이 많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내가 낸 돈을 왜 거기다 써? 이렇게. 그죠?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너무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낸 돈으로 청와대 경호에 이 돈이 쓰인다. 이 사람은 난 그거 거기다 못 내겠다.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야. 예를 들자면 극단적인 예로 들면.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요.
내가 낸 돈이 어디다 쓰이는지가 정확하게 이렇게 루트가 다 확인이 되면은 그럼 곤란한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죠? 남북교류 난 반대한다. 북한 놈들 저놈들 어떻게 믿냐 이러고 있는데 북한하고 교류 협력 기금으로 내 돈이 쓰인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 사람이? 못 받아들인다니까요. 네? 못 받아들여. 그죠? 나는 일본이 죽도록 싫은데 일본하고 우호 협력을 위해서 내가 낸 세금을 쓰겠다. 못 받아들여. 그래서 이거를 다 일일이 밝히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일성의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안 밝히고 그냥 세금은 이유를 붙여서 걷는 거예요. 당신 소득이 있네? 세금 내셔. 당신 소비했어? 세금 내. 당신 뭐 재산이 있네? 세금 내셔.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엊그저께도 저도 재산세를 냈습니다마는 있지도 않은 재산에다 세금 붙여갖고 맨날 세금 내라 하고 말이야. 그래서 이 재산세,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 그럼 재산세 내라고 합니다. 그럼 재산세 내야 돼. 1년에 2번. 한 번은 건물분, 한 번은 토지분. 그래가지고 내라 그래.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어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 세금 내야 되고. 근데 그게 다 뭐예요? 시비를 걸어서 세금 내라고 하는 거죠. 건수를 찾아내서 세금 내라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 거예요. 이게 세금이라는 게. 당신 소득이 있네? 세금 내. 왜? 내가 돈 벌었는데 뭐? 내가 돈 벌었는데 도와줬어? 국가가? 도와줬냐고? 그런데 세금 내래. 소득이 있으니까. 익숙해지니까 우리가 아무 말 안 하는 거지. 처음에 그런 세금 도입하려고 그럴 때는 얼마나 황당했겠어. 옛날에 네덜란드에는요. 창문세라는 게 있었대요. 창문세. 창문 크기에 따라 세금을 내는 거야. 창문 개수랑 창문 크기. 왜 그러냐면 그때는 부유한 집에서 창문을 크게 냈대요. 난방도 불리하고 그러니까 창문을 크게 안 내. 가난한 집은. 창문을 크게 내는 집은 부유한 집이야. 그래서 창문의 크기와 사이즈와 개수를 가지고서 세금을 매겼다는 거예요. 그런 식인 거예요. 세금이라는 게 원래. 그렇게 걷어다가 필요한 데다 쓰는 겁니다. 시비를 걸어서 내는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세금 올린다니까 난리지만은 이거 맨 처음에 도입됐을 때 노무현 정부 때는요. 종합부동산세를 신설하겠다 그럴 때는요. 진짜 나라가 뒤집어질 뻔했어. 근데 그런 식으로 야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산세를 내는데 너는 6억이 넘네? 다 합쳐보니까? 그럼 세금 또 내. 이렇게 하니까 그 가지고 있는 사람 되게 열받지. 갑자기 시비 걸어가지고 세금 더 내라 하니까. 그러잖아요. 그죠? 기름만 넣어도 어때요? 유류세. 그래서 기름을 넣었다고 기름을 내가 샀다고 세금을 내래. 오늘 여러분들이 밥 먹어도 세금 내는 거예요. 밥 먹어도. 그죠? 밥 먹어도 10%는 세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세금은 이유를 만들어서 걷는 거예요. 이유를 만들어서 걷고 써야 될 때다 쓰는 겁니다. 원래. 그렇게 하는 건데 예외가 있긴 해요. 목적세라 그래가지고 교육세 이런 거를 걷기도 하고 농어촌 특별세 이런 거는요. 여기다 쓸 테니까 좀 내줘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세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예외가 특별회계 기금이 예외예요. 특별회계. 여기다가 내는 돈은요. 특별회계로 걷는 돈은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업에만 쓰게 돼 있어요. 연계하게 돼 있고 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기금에다 낸 돈은 이건 물론 이제 다 조세라고는 말할 수는 없죠. 다 조세인 거는 아니겠지만 이거와 관련돼서 낸 돈들은 그 돈을 가지고 그 목적에만 써야 돼요. 기금도. 그래야지 다른 데다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수입과 지출에 연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계획 변경이 이게 이제 회계는 쉽지 않아요. 이거는 회계는 어떻게 해야 돼요? 계획 변경할 때 추경을 편성해 줘야 돼요. 추경을. 추가 경정 예산. 이걸 편성해야 되니까 다시 국회에서 심의받고 국회에서 확정해주고 이래야 되니까 쉽지가 않아요. 줄다리기 막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래가지고 정부 여당이 괜히 욕먹었죠? 괜히 욕먹은 이거잖아. 전 국민에게 2만 원씩 통신료 지원해주겠다. 그랬더니 그때는 또 허투루 돈 쓴다고 욕먹다가 그러다가 야당하고 협상해보니까 야당이 그거 못 주겠다고. 우리는 합의 못 해주겠다고 그래가지고 또 이제 그러면 몇 살이더라? 뭐 18세인가 17세인가 뭐 정해가지고 얼라들하고 노인들만 통신료 2만 원씩 주고 나머지는 2만 원씩도 안 준다 그랬더니 또 준다 그랬다 안 준다 했다고 그거라도 받는 줄 알았더니 안 준다고 또 욕하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야당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협의하다 보면은 그게 이제 또 맘먹은 대로 잘 안 된단 말이에요. 아까 이제 그 얘기도 했지만 우리 공무원도 늘리려고 추경 많이 편성하려고 했다가 그때도 안 됐거든요. 야당의 반대로. 이런 식으로 되는 아주
예민한 절차를 거쳐야 돼요. 추경이라는 게. 그래서 이게 만만한 일이 아니라는 건데 기금은 이 신축성, 탄력성, 혹은 융통성 이게 매우 큰 거죠. 그래서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 아까 말씀드렸던 거죠. 주요 항목의 지출 금액이 20% 이상 변경할 때 국회 심의 의결이 필요하다. 반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럼 20% 미만일 때는 지들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얘기는 국회가 확정해준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 절차 없이 20% 이내 범위에서는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20% 이상을 변경할 때는 국회 심의 의결을 받으라는 거잖아요. 20% 미만이면 괜찮다는 거고 금융성 기금은 심지어 30% 미만까지는 괜찮다는 얘기니까 그만큼 융통성이 크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결산도 이제 국회의 결산 심의 승인을 다 받아야 됩니다. 결산 절차도 다 따르는 거예요. 이렇게 봐두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봐두시면은요 밑에 한번 봐보세요. 네, 국가 재정과 관련해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 있는데 예산으로 합쳐서 내는 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다 그랬고 기금은 별도로 기금 운용 계획을 제출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죠? 자, 그래서 거기 X가 돼 있습니다. 지방재정도 예산안을 국회에다 안 내요. 어디다 내요, 이건? 여기에 포함이 안 돼요. 500 아까 17조 몇천억 원 이렇게 했잖아요. 올해 예산 원래 확정됐던 게. 거기에 지방재정이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지방정부는 지방정부 차원에서 별도로 지방의회랑 해가지고 예산 절차를 따로 밟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에 X 돼 있는 거예요. 공공기관이다. 그래 뭐 공기업 같은 데 재정 당연히 포함 안 되죠. 이거 다 별개입니다. 그리고 국회 승인 받아야 되느냐? 그랬을 때 국회 승인을 기금까지는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지방의회를 통해서 이걸 지방자치단체가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통합재정수지라는 거 아직 공부 안 했는데 여기엔 지방재정도 포함돼요. 포함이 되고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다 들어가. 감사원의 감사 대상에는 나라 돈이 왔다 갔다 하는 데는 다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공공기관까지 다 포함된다. 이런 얘기인데 이거 여러분들이 공부를 다 한 다음에 다시 복습하면서 보면 조금 이해가 더 빠를 거고요. 지금은 좀 덜 공부한 것도 있어갖고 이게 뭔 말이지 이럴 수도 있어요. 지방재정에 대해서 아직 공부 안 했잖아요. 나중에 가서 이제 마지막 단원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성립시기와 예산 절차상 특징에 따른 분류인데 요거는 이제 간단히 우리가 용어들을 좀 공부했었어요. 본예산, 수정예산, 그리고 추가경정예산 이런 게 있는데 이 수정예산을 편성한 사례가 있느냐 이런 걸 물어볼 때가 있어요. 있습니다. 거기 보니까 맨 아래 그 편성 사례 보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 1970년, 81년, 2009년에 예산에서 수정예산을 쓴 적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수정예산이라고 하는 게 한 3번 정도는 활용된 사례가 있고 추가경정예산은 편성 요건이 좀 이제 중요합니다.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아까 이제 입으로는 불러드렸는데 이게 이제 국가재정법에 명시가 되어 있어요. 국가재정법에 명시가 돼가지고 그 이전에는 국회에서 동의해주면은 추경이라는 게 뭐 용도 제한 없이 다 가능했었는데 이러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이제 요건을 이제 집어넣은 거예요. 전쟁이나 대규모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아까 요거 불러드렸었고 경기 침체, 대량 실업 이런 거, 남북관계 변화, 경제협력 이런 거 같은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했다. 하나가 더 있습니다. 법령에 의무지출이 되어 있는데 의무지출 항목인데 예산을 부족하게 잡아놨어요. 근데 법령에 정해져 있는 거면 반드시 줘야 되거든요. 그죠? 반드시 줘야 돼요. 약속돼 있는 거니까.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했을 때도 추가 경정 예산을 편성해 줘야 합니다. 알겠죠? 그렇게 봐두셔야 되고요. 본 예산과 별개로 성립되죠? 별개로 성립되죠. 그래서 얘도 예산 단일성의 예외예요. 예산 단일성의 원칙에 따르면 일반회계 하나만 딱 짜야 되는데 그 예외로 얘도 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추가 경정 예산도 짜고 다 예외인데 그런데 아무튼 요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예외로 이렇게 짜졌지만은 추가 경정 예산은 나중에 집행할 때는 같이 이제 섞어서 집행해야 되고 결산도 이제 한꺼번에 섞어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횟수의 제한이 없고 우리나라의 경우 빈번합니다. 빈번하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빈번하고 1년에 4번도 짜보고 이런 것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예산 불성립 시에 예산제도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아까 이제 준예산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준예산이라는 걸 얘기했는데 자, 요거는 따로 한번 좀 보겠습니다. 예산이 불성립했을 때 대처 방안이에요.
예산이 불성립했을 때의 예산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만은 예산이 불성립했을 때 예산제도로서 어떤 게 있냐면 이런 것으로서 이게 있어요. 가예산제도라는 게 있고요. 가예산이 있고 그 다음에 준예산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잠정예산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이 세 가지를 비교하실 수 있어야 돼요. 비교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예산 불성립이 됐다는 건 회계연도가 개시될 때까지 불성립됐을 때 얘기입니다. 그럴 때 가예산이다 그랬을 때에는 있잖아요. 요거는 이제 편성을 어디서 하냐면요. 자, 국회가 하는 거예요. 가예산 같은 경우에는 국회가 있잖아요. 국회가 한 달치 예산을 미리 확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가예산입니다. 국회가 한 달치 예산을 미리 확정해 주는 거예요. 한 달만 좀 기다려. 한 달 동안 이거 쓰면서 기다려. 이러고 확정해 주는 거예요. 국회가 미리 확정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사용 대상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없어요. 국회가 확정해 준 대로 쓰면 되는 거니까. 범주가 제한되지 않습니다. 범주가 제한되지 않고 이제 사전 의결인 거죠. 이게 이제 사전 의결을 거쳤기 때문에 사전 의결된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용처가 제한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용 대상이 제한되잖아요. 국회가 정해준 대로 쓰면 되는 거예요. 한 달치만. 그렇게 하면서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한 달치만. 그래서 이거는 우리나라에서는 제1공화국 때 도입이 돼 있었어요. 제1공화국 때 채택이 됐고요. 여기 보면 제1공화국에서 이게 이승만 정부 때잖아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름은 이승만인데 대선에서 4승을 거둔 사람이라고 제가 소개하고 있는데 대통령 선거에서 4승을 거뒀어. 이름은 이승만인데. 그래서 이게 그 4승을 거뒀지만 마지막 4승을 거뒀을 때는 그때는 임기를 제대로 못하고 물러났잖아요. 그래서 3번 임기를 제대로 한 건데 그게 12년이에요. 만 12년. 만 12년인데 그 12년 동안 그때는 임기가 4년이었으니까 12년인데 12년 동안 있잖아요. 이 가예산이 있잖아요. 6차례나 사용됐대요. 이게 되게 많이 사용돼요. 2년에 한 번꼴로 사용됐다는 거잖아요. 되게 많이 사용됐네요. 그죠? 가예산이 되게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게 원래 그래요. 여지를 두면 마감기한이라는 게 헷갈려 이제. 원래는 이게 마감기한이 그 전년도까지인데 그것도 이제 그 이전에 좀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가예산도 쓸 수 있어 이렇게 허용해주면 한 달 여유 있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그렇게 먹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주 쓰이는 거지 이게. 오히려 공식화 해주니까. 근데 준예산은 공식화를 안 해줘 버린 거예요. 야, 그 한 달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한 거예요. 더 긴장하게 만드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얘는요 국회의 사전 의결과 무관해요. 국회의 사전 의결이 아니에요. 이거는 있잖아요. 행정부가 자체적으로 편성해가지고 그냥 집행하는 거예요. 국회에 손을 안 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사용 대상이 제한됩니다. 사용 대상이 제한돼요. 왜냐면 행정부가 지들이 알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편성하게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체크 한번 해볼까요? 아까도 이것도 입으로 한번 불러드렸었는데 어떤 경우냐면 준예산에서 보면은요 여기를 보셔야 돼요. 준예산이라고 써있는 건 찾으셨어요? 419페이지에 준예산이 있고 거기서 보면 한, 둘, 셋, 네 번째 줄이다. 네 번째. 여기 보면요 네 번째 줄 끝자락에 헌법이나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 또는 시설의 유지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월급은 나올 거예요. 걱정 안 하셔도 돼. 예산이 확정이 안 됐더라도 월급에는 차질이 없어요. 왜냐면 이게 이 시설 기관의 유지비 운영비에 여러분들 보수가 들어가잖아요. 이런 건 상관없이 나올 것이고 법률상 지출에 의무가 있는 경비 마찬가지로 법률에 의무 지출로 규정되어 있으면 이거 해줘야 됩니다. 특히 사회복지비 안 해주면은요 당장 한 달 굶어야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반드시 지출해주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요
또 하나가 더 있는 게 이미 예산으로 승인된 사업의 계속을 위한 경비. 요게 이제 그랬잖아요. 사업 완료까지 단년으로 끝나지 않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단년으로 끝나지 않을 일들. 이런 것들은요. 미리 국회가요. 예산을 확정해 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GTX 공사를 한다. 그러면 여기 킨텍스에서 저기 파주 운정 신도시부터 해서 저쪽 동탄? 그죠? 예, 이게 서울역 강남 통과해서 이제 동탄까지 가는데 이 사업이 1년으로 되겠어요? 지하에 뭐 얼마더라? 20몇 미터인가 막 되게 깊게 파가지고 그 밑으로 다니는 거예요. 그 밑으로. 그 밑으로 다니는 거여가지고 이게 공사도 난이도도 어렵고 그리고 이 땅을 파보면은 또 이게 난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야, 여기는 땅이 뚫리지도 않는다. 뭐 이런 데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예상했던 것보다 늦어질 겁니다.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마음을 느긋하게 먹으셔야 돼. 2023년 완료로가 되어 있지만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몇 년은 더 걸릴 것 같은데 보통 기한이 늘어나요. 항상. 사업하다 보면. 국민들한테는 홍보할 때 이때까지 완성하겠습니다. 기대감을 막 부풀려 주지만 실제로 하다 보면 사업이 뭐 예상했던 대로 어떻게 착착 진행이 되겠어요. 그렇게 되는데 당장 뭐 여러 가지 뭐 반대하는 지역도 있고 왜냐면 우리 동네 밑으로 이게 지나간다는 거 이거 반대한다 뭐 이런 동네도 있고 당장 그래요. 그리고 삼성역에 무슨 환승센터를 만든다 그랬는데 그 사업이 아직 통과가 안 됐어. 그러면은 아직 거기는 뭐 사업 계획도 제대로 완성이 안 된 건데 앞으로 그 삼성역 앞에가 장난 아니게 된대요. 거기가 삼성역 밑에 거기 저 있잖아요. 거기 무역센터 있는데 예, 거기 장난 아니게 이제 거기 교통의 허브가 되는 거예요. 그 지하 세계가 그렇게 된다고 하는데 그게 아직 사업 승인 제대로 안 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까지 걸리고 그러면 되게 오래 걸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제 예산을 줄 때도 국회가 예산을 줄 때도 그래 이 사업 예산 줄게. 그럴 때 예산은 1년짜리잖아요. 1년짜리니까 1년만 딱 주고 내년은 내년에 다시 와봐. 이렇게 하면은 사업의 안정성이 너무 떨어져 버려. 그래서 이런 사업과 관련해서는 이거 SOC 건설하는 사업과 관련해서는 단연도가 걸릴 것 같다 그러면요. 이거를 길게는 5년까지 사업을 허용해 주는 거예요. 단년도로 안 하고 5년짜리. 5년간 예산 줄게. 이렇게 미리 약속을 딱 해버리는 거예요. 길면 5년까지예요. 그리고 근데 하다 보면은 나중에 가서 기한이 더 길어질 때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그걸 한 차례 연장해서 최장 10년까지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 계속비로 지정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계속비라 그래요. 그러니까 1년 공사하다가 그 다음 연도에는 국회의원들이 마음이 바뀌어갖고 야, 이제 못 주겠다. 이러면 맨날 뭐 파다 말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럼 안 되니까 계속비라는 것으로 한번 할 때는 딱 지정해가지고 쭉 주게끔 만들어놨어. 그러니 아직 예산이 올해 거가 통과가 안 됐더라도 이미 계속비로 지정돼 있는 거면은 그거는 논란거리가 아닙니다. 계속비로 지정돼 있는 예산은 그건 그냥 줘야 돼 원래. 그러니까 그거를 정부가 알아서 쓰고 있겠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행정부 알아서 쓰고 있겠다. 그래서 이게 준예산에 편성할 수 있는 내용으로 요 이제 계속비가 포함된다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요거는 있잖아요. 언제부터 도입됐냐면 제2공화국 있죠. 장면내각 때 도입돼 갖고 지금까지 오고 있어요. 제2공화국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채택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요 중앙정부 차원에서는 사용한 예가 없어요. 중앙정부는 사용한 적이 없다. 거봐요. 이거 1월 1일 넘어가면 안 돼 라는 것이 사실은 이게 깔려있는 얘기잖아요. 이게 그러면은 행정부가 알아서 막 긴급하게만 쓰면서 기다릴 거야. 하루하루가 아주 중요해. 이런 메시지를 줘버리니까 요 위에 거는 한 달간 여유를 확보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럼 정치적 부담이 생겨요. 국회의원들이 예산도 확정 안 해주고 뭐 하는 거냐고 난리가 날 겁니다. 이제 그러니까는 어떻게든 통과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까지는 못 맞추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런데 이제 12월 31일까지는 통과시키더라고. 최악의 경우 1월 1일 새벽이 되는데 그때 통과시켰어. 그런 적은 있는데 이게 이제 가예산까지 간 적은 없어요. 준예산 미안. 준예산입니다. 준예산까지 간 적은 없어요. 그런데 지방정부는 있어요. 지방자치단체. 우리나라는 사실은 제가 지방정부라는 말을 계속 쓰고는 있는데 공식 용어는 아니에요.
원래 그게 공식 용어가 됨이 마땅하지만 중앙정부 중심적인 사고관이 있어갖고 이걸 법률 용어로는 아직까지는 지자체라는 말을 써요. 지방자치단체. 근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사용한 사례가 있어요. 2번 있어요. 2번. 사용한 적이 있다. 부안군이라는 곳에서 한번 썼고요.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한번 쓰고 그랬어요. 지방의회랑 이 조율이 안 돼가지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사용자가 나왔을 때 중앙정부 차원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잘 해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잠정예산. 얘는 어떤 예산이냐면 국회가요. 국회 여기는 의회라고 합시다. 우리나라가 국회라고 부르지 다른 나라들은 국회라는 말 잘 안 쓰잖아요. 의회를 부르는 명칭도 여러 가지예요. 그죠? 영국도 다르게 부르고 미국도 다르게 부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내셔널 어셈블리 이렇게 하죠. 국회라는 표현을 쓰는데 그런데 이제 의회라고 그냥 할게요. 의회가 여기서는요. 길면 4에서 5개월치 예산을 미리 확정해 놓는 거예요. 확정을 해 두는 겁니다. 네. 확정을 해 두는데 이게 바로 이제 사전 의결인 거죠. 사전 의결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사용 대상에 대한 제한은 없어요. 여기도. 왜냐하면 국회가 사전 의결해 주니까. 의회가 사전 의결해 주니까 이 기간 동안 이거 쓰고 있어. 기다려봐. 우리 논쟁되는 것은 아직 남겨놨는데 그거는 그 사이에 우리가 통과시켜줄게.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가고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나라는 채택한 사례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채택이 안 되고 미국이 채택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채택한 사례가 없다. 이렇게 봐두셔야 돼요. 근데 미국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은 심지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민주당이 하원의 다수당이거든요. 민주당하고 갈등이 커가지고 너무 막 나가니까.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극우잖아요. 그냥 우파가 아니라 극우야, 극우. 극우라서 저기 뭐 얘네는 민족주의 이런 건 없잖아요. 특정한 민족이 딱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주의 같은 걸 내세워가지고 미국 국민이 아닌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넘나드는 거 난 참을 수 없다 그래가지고 멕시코하고 미국 사이에 국경에다가요 진짜 눈에 보이는 장벽을 세우는 거예요. 국경에다가 펜스를 치는 거야. 그 예산을 쓰겠다고 자꾸 하니까 예산 달라고 하니까 민주당이 그건 못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민주당도 보수적이긴 한데 그래도 진보 세력까지 아우르고 있는 게 저 미국의 민주당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상대적으로 여기가 진보 세력이고 그랬을 때 국익보호야 이해는 하지만은 이렇게 보이는 장벽을 치고 스스로가 봉쇄하는 이런 정책에 우린 동의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맞서가지고 잠정 예산으로 갔는데도 이게 끝까지 안 돼가지고 셧다운이 됐어요. 실제 재작년에 미국에서 셧다운이 뭐냐면 진짜 예산을 이제 못 준 거야. 그래가지고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 관공서 다 마비되고 이런 거 뉴스에서 봤던 기억 나요? 미국이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그렇게. 결국에는 하다가 트럼프가 물러서는 척을 했지. 그거 안 하겠다 그러면. 그 예산 안 줘도 된다. 그래 놓고 다른 예산으로 이렇게 충당하려고. 예? 그렇게 해서 잔머리 써가지고 어떻게 겨우겨우 넘어간 적이 있는데 미국이 그때 한 달 정도 셧다운되고 막 그랬어요. 예산을 못 받아가지고. 아예. 그러니까 이런 일들까지도 벌어지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 잠정 예산이라는 거 이런 것은 기간을 많이 벌어놓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안정감을 주려고 하는 거고 가해 예산은 그 기한을 좀 벌어주긴 하는데 좀 기간이 좀 짧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준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거 여유 안 주겠다. 그러니까 일 똑바로 해라. 그 기한 안에 처리해라.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가는 게 준예산이고 그렇게 이제 살펴보시면 됩니다. 요거 비교하는 문제도 많이 출제가 되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되게 자질구레한 얘기들이 나와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할까요? 자질구레하지만 좀 설명이 필요하니까 짜잘짜잘한 부분들이에요. 예산의 종류를 나눌 때 무슨 예산 이렇게 불리는 이름들인데 나누는 기준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좀 이제 다음 시간에 보고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예산의 원칙입니다. 예산은 어떤 원칙 하에서 만들어져야 되는가 이런 것들까지도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1챕터에서 기본적인 내용들이 다 끝나고 나면 예산 과정 본격적인 얘기로 이제 들어가게 될 텐데 2챕터 가면 근데 2챕터는 내용이 굉장히 상세해집니다. 아까 우리가 앞전 시간에 예산 과정을 굉장히 간략하게 본 거고요. 그건 이제 디테일하게 봐야 돼요. 디테일하게. 예, 그 세부적인 과정들까지 다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이제 알아두시고 일단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좀 지어볼게요. 수고들 하셨습니다.